이게 대기업 취업할 때는 대표에서 나와 이러면 안 나오죠. 스타트업 대표는 나와 그러면 나와요. 이 사람의 품성은 어떤지, 비전과 사업에 대한 전략, 거꾸로 면접을 볼 수도 있죠. 대기업입니까? 스타트업입니까? 지인들이나 지인들의 자녀분들한테 적극 권유해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스타트업은 사람 좋은 리더면 망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 주위에도 요새 보면은 스타트업에서 일해볼까 막 이러는 분들이 되게 많고, 어떤 분들은 또 실제로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분도 좀 주위에 있고,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일단 그거 질문 하나 드리고 가볼게요. 대기업입니까? 스타트업입니까?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미리 한번 던지고 가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또는 지인들의 자녀분들한테 스타트업을 적극 권유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사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아주 경험 없는 창업자이지만 공부하고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성장의 속도가 최소 2배에서 3배? 어떤 분은 제가 잘 아는 이제 대학생 창업자이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그래도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인데 네네. 저하고 얘기를 해도 별로 뭐 서로 대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일 거 아니에요? 20대 중후반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스타트업에서 일하면 자기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 꼭 대표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내가 그 성장하는데 스타트업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성장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죠. 그럼요. 제 좌우명 하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인데, 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공부 자체가 인내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일을 통한 공부도 사실 일에 대한 굉장한 집중력과 네. 그다음에 최선을 다할 때, 네. 왜냐면 그 임계치를 딱 넘어서야지 내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지. 임계치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조금씩 해봤자 임계치 아래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죠. 네.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도 정말 숨이 턱에 차고 막 그 죽을 정도의 한계를 계속 맛보면서 이게, 또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근육의 섬유질들이 찢어지고 상처나고 그것들이 또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근육들이 키워지잖아요. 그렇죠. 정신력이나 또는 학습 역량이나 또는 뭐 경험의 역량들도 동일하게 그 임계치를 돌파해야 되는데, 임계치 밑에서 100년을 해도 사실은 사람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죠. 근데 스타트업에서의 또는 창업자일 때, 또는 제가 창업했을 때도 보면 하루에 16시간씩 막 내 몰입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네. 내가 몰입할 때 굉장히 단기간에 나의 성장을 스스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선후배 시스템 같은 게 좀 잘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도 그런 게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인가요? 찾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재 보면 그 리소스나 또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들이 네.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사실 수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뭐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기 힘든데, 예를 들면 그 우리 프론트원, 디캠프가 운영하는 프론트원 같이 1000명의 직원이 일하는 1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미드업들이 있고, 네. 또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또 내가 아는 것들을 또 알려드리고, 반대급부로 또 받기도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죠. 네. 강화될수록 점점점 좋은,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보통 대기업에서 이제 선후배에서 얻게 되는 것들 이상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기업은 약간 시키는 대로 해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미 있어서 그대로 성장한다라고 하면,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려면 좀 이렇게 찾아 먹어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인 분들이 스타트업에 잘 맞죠. 대기업은 그런 게 잘 맞는 팀도 있지만 잘 안 맞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 조직도 많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그게 주류이기 때문에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런 분들이 빨리 성장해요. 또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또 창업하고. 스타트업 하면 생각이 거의 창업으로 쏠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일은 하고 싶은데 리스크 테이킹은 크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스타트업에서 일해보시는 거 괜찮겠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잘 발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취업을 했을 때 대기업에서 해당되는 뭐 담당 리더나 팀장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뭐 예를 확률적으로 굉장히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보통의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팀장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의 대표는 네. 평균적으로 그런 팀장들보다 더 개발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뭐 출발점은 비슷하거나 비슷한 재능이나 또는 역량을 가졌다 치더라도 네. 스타트업 대표를 하면서 굉장한 그 자기 단련들이 되잖아요. 네.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평균적인 기업 내의 팀장들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더 나은 자기 보스가 아닐까? 신입 직원 입장에서. 물론 일은 되게 힘들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힘든 환경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분이면 도전해 보면 저는 뭐 자기가 성장하는 데는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딱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예요. 들은 것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스타트업 가야 뭐 스톡 옵션 나오고 대박 난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다니는 것보다 스타트업 가는 게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스타트업 가면 야 월급이나 잘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많이 보셨잖아요, 스타트업을. 둘 중에 비율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뭐 사실은 월급이 밀리면 네.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지가 잘 안 되겠죠. 네. 잘 안 되는데 그 상황까지 가면 이제 뭐 결국은 취업한 직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직을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케이스가 발생할 텐데 네. 뭐 그냥 큰 문제 없이 물론 뭐 대표는 그 급여나 뭐 이런 것들이 밀리지 않게끔 뭐 사실 쥐어짜고 사실 자기 피가 마를 정도로 최선을 다하죠. 다 네. 하니까 직원 입장에서 그걸 다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에서 이제 직원 입장에서 어떤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건데 네.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그 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면 기회는 굉장히 많죠. 네. 왜냐하면 그 정도 단기간에 이제 일을 통해서 배우면 사실 누가 봐도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원하거든요. 우리가 뭐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첫 관문이 어려운 거지.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일하고 또 뭐 다양한 협업 툴들 있잖아요. 그런데 잘 적응하고 생산성 있게 일하고 전문성이 있는 형태로 아까 말했지만 다른 일반 기업보다 한 서너 배 빨리 배우니까 네. 실제로 이제 시간을 지나고 나면 역량이 커져 있을 거잖아요. 스타트업에 일하면서 1년이든 2년이든 일하면서 상당한 역량을 키웠다라고 생각해 보면 일반 직장에 한 3, 4년 또는 5년 일한 사람하고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다른 스타트업에 갈 수도 있고 네. 스타트업도 사실은 아주 초기 스타트업도 있지만 상당히 규모 있게 큰 스타트업도 많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뭐 유니콘이라고 하는 조단위 회사들도 있고. 네. 근데 그런데 일들이 이렇게 그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많고 심지어는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은 대기업에서도 원하죠. 네. 왜냐하면 그런 혁신성이 있고 또 이런 스타트업 문화에서 잘 훈련된 분들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교육비 하나도 안 들이고 데려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대기업 신입 직원 뽑아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퍼뜨려줬다고 하면 지금은 거꾸로 가는 거라 이게 조금은 이상한 모순된 상황이긴 한데 어떤 상황 개인으로 보면 기회는 굉장히 많다. 라고 보면 사실은 뭐 회사가 단기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게 네. 직원 입장에서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스타트업을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 좋은 스타트업 찾는 방법이 뭐냐, 그다음에 아까 열심히 준비하고 조사하고 공부도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노하우가 다를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랑 대표님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노하우 한번 알려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이직하실 때 네네.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뭐 네. 이런 또는 그 고려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사실은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벤처 캐피탈은 이 VC로서 스타트업에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 직원으로서 이제 직장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입장에서는 좋은 스타트업을 잘 골라야 나도 성장하고 그렇죠. 회사가 잘 되면 또 초기에 조인해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것들로서 나중에 뭐 다른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이 높진 않죠. 보통 뭐 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95%가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 5%가 대박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오래 살아남는 정도예요? 5%는 좀 대박에 가깝죠. 대박에 네. 가깝고 네. 살아남는 비율은 훨씬 더 높죠. 망하지 네. 않고 그냥 네. 유지되는 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스타트업은 원래 정신 자체가 화끈하게 가는 거죠. 직원으로서 이제 스타트업을 고를 때는 네. 보통 우리가 투자할 때는 투자할 초기 기업일수록 창업자를 보거든요. 근데 직원으로 취업을 하실 때도 역시 창업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대기업 취업할 때는 야 대표이사 나와 뭐 이러면 안 나오죠. 네. 이사 담당 팀장이 나와서 그렇죠, 이제 면접 그렇죠. 보고 하는데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몇 년 다녀도. 몇번 뭐, 그렇죠. 네. 근데 스타트업 대표는 네. 나와 그럼 나와요. 아. 나와서 네.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어. 면접자로서 보지만 네. 거꾸로 그 스타트업 대표도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 5명, 1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거의 영면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대표 나와 그럼 네. 나오죠. 네. 나와서 거꾸로 뭐 면접을 볼 수도 있죠. 네. 물어보고 내가 다닐 수 있는 이 사람의 품성은 어떤지, 이 사람의 비전과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꿈, 전략 이런 것들 어떤지를 진짜 시시콜콜이 물어봐도 되죠. 네. 근데 그걸 뭐 성의껏 대답 안 하면 안 가면 되지. 충분히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스타트업 대표는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일 자세들이 대부분 돼 있죠. 그래서 충분히 얘기해보고 네.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냥 이 사람이 단순히 물론 뭐 투자 이력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평판 뭐 신문에 나온 언론 기사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사람을 대면해서 뭐 필요하면 뭐 1시간, 2시간 그걸로 부족하면 2-3번 그것도 부족하면 소주 한잔 하자.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신입이나 이럴 경우는 아니고 제가 조금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뭐 신입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 하면 네. 대표가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트가 있구나. 사람이 저 정도의 배짱과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대해서 네. 집요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제가 대표면 그런 사람 선호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사업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전에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었냐 없었냐 또는 뭐 현재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을 쭉 찾아보시면 사업의 전망이나 또는 시장 규모, 뭐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 자체가 굉장히 공부가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노력들을 들여야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나만 볼 때 이제 하나의 윈도우로 보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구해보고 그러면 좀 입체적인 정보가 생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가 크게 성공할 확률은 낮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실 거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역량도 커지고 그럼 결국은 역량이 커지면 가치가 커지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필요하면 다양한 옵션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정보 구할 때요. 뭐 기사 이런 거야 쉽게 볼 수 있는데 또 스타트업은 기사 같은 게 없는 회사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정보는 좀 어디 가면 조금이라도 더 구할 수 있어요? 그 뭐 보통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하려고 하다 보면 뭐 다양한 형태의 PR이나 뭐 이런 거 또는 투자 관련한 건 뭐 더벨이나 뭐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네. 투자 이력들이 나와 있는 그런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진대회나 이런 데 나와서 피칭하시는 거 뭐 동영상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좀 더 뭐 아무래도 판단하시기 좋겠죠. 피칭할 때 사실은 대표도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감추거나 뭐 이런 짓 잘 못하거든요. 네. 아, 그걸로 이제 대표님에 대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두 가지가 피칭하시는 거 좀 찾아보면 좋겠네요. 아까 또 질문 중에 하나일까요? 40대 대기업 재직자입니다. 어느덧 장기간 시스템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효용이 있을까요? 요게 질문이 사실 아까 이제 대기업 말씀해 주셨을 때 오히려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은 대기업 갈 수 있다. 반대 케이스 아닙니까?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 대기업을 다니면 오히려 나 지금 뭐 할 수 있지? 나 이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면 나 진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 받으시는 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 40대 대기업의 경력자면 스타트업이 필요한 역량들이 충분히 있는 분이죠. 굉장히 이제 규모 있는 스타트업에 가실 수도 있고 초기 스타트업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서 일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스타트업에 가서 적응할 수 있냐 없냐에 문제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또는 일하는 방식. 대기업에서는 사실 상명하다, 뭐 상명하복하고 뭐 시키는 일 잘하고 그다음에 큰 과오 없이 이러면 되는데 스타트업이란 건 우리가 미지의 사업 영역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실행을 통해서 검증하고 계속 그게 실패하면 다시 롤백해서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또 시도하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성공 케이스를 찾아가는 이 많은 반복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사실은 대기업 문화에서는 잘 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부분 뭐 슬랙 쓰고 뭐 이러잖아요. 잔디 같은 것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소통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동시다발적인 의사 전달 방식들을 막 취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말을 해도 짧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기업 부장님한테도 기성전결 30분 동안 일장 연설을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아웃이죠. 바로 아웃. 그러니까 40대 대기업이시면 그래도 꽤 후배들도 좀 거느리고 계실 텐데 이게 몸에 배어 있을 텐데 결국은 소통의 기술이 핵심적인데 그 소통을 잘 할 수 있냐 그 좀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40, 50대 심지어 퇴직한 분들을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 멘턴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퇴직한 분들의 역량이 뛰어나시니까 이런 스타트업의 뭐 멘토이자 인턴처럼 이렇게 적응시키는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말을 짧게 하고 제가 회사 각자 개인 소개를 한 1, 2분 안에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못하나요? 15분 하시더라고요. 1분 하라 그랬는데 15분을 하시길래 제가 진짜 이것이 한계인가. 근데 진짜 1분을 해야 되면 1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1분 길어야 1분 30초. 근데 그걸 15분을 하시면서 아직 말을 못한 게 많은데 나중에 다시 할게요. 뭐 그런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분도 있고 근데 그걸 굉장히 빨리 흡수하셔가지고 진짜 1, 2분 만에 끝내신 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완전히 그런 소통하는 방식을 좀 체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이 스타트업에 적응하기 힘들다. 디캠프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실 때 좋은 회사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도 되잖아요. 또 이직하거나 아니면 하실 때 도움되니까 몇 개만 좀 꼽아주실 수 있어요? 디지털 문방구를 만드는 누트 컴퍼니라는. 디지털 문방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패드 같은 걸로 노트 필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내가 화공과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기 쉽다거나 내가 음악 전공이다 그러면 음악 관련한 이게 백그라운드 노트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제공하는 그거를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전시하고 그걸 사가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이 패드에 쓰기도 하는데 이 회사는 뭐 아이템도 굉장히 좋지만 대표님이 학생 창업자예요. 오피스 아워라서 1대1로 이렇게 사업 관련한 일종의 뭐 멘토링을 하고 그렇고 그냥 고민을 좀 들어드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어쨌든 조직과 이게 우리 기관이 있으니까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사업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잖아요. 사업에 대한 식견이나 이런 게 문동환 대표님인가?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대표님의 내공이 제가 사실 뭐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셨구나. 사업의 전략, 마케팅 전략 그리고 진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업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그때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제 한 네. 20몇 년을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네. 이 정도까지 스스로 좀 갈고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업 몇 년 안 하신 학생 창업자가 이 정도니까 진짜 좀 뭐랄까 열등감? 자괴감이 좀 들었고 네네. 두 번째 분은 슬리드라는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캡처링 해가지고 네. 일종의 대학생들이 유튜브 보다가 노트 필기하듯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거기에 메모도 달고 이렇게 하는 슬리드라는 솔루션을 만드는 박정현 대표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도 원래 졸업했나? 대학생 창업자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입주 공간에 프론트원에 오셨는데 꽁지 머리를 하고 네. 네. 제가 또 CEO 살롱이라고 이제 저희 창업자분들만 모시고 한 10분 정도 네. 모시고 이제 한 5번에 걸친 일종의 코스웍 비슷하게 네. 창업자에 필요한 뭐 IR의 역량이나 또는 뭐 미션이나 비전 또는 HR 관련한 것들을 한 5번에 걸쳐서 이제 스몰 MBA처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일요일 날 제가 일 때문에 회사에 나오니까 네. 아니다 토요일에 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20대 그 분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 진짜 자괴감이 좀 들어요.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제가 볼 때 두 분 크게 될 분들 같아. 그래서 요즘 엄청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죠. 대표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근데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학생 창업자시고 약간 노트 관련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써보실 때 불편함을 해결하는 그런 아이템을 그렇죠, 정하셨나 그렇죠. 보네요. 한 회사가 돼 있는데 네. 그 하비풀이라는 그 일종의 뭐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한 네. 그런 예를 들면 뭐 이런 비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뭐 그 만들기 작가다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면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팔로워들 모아서 네. 그 뭐 같이 뭐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지 이러면 그 비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을 만든 양순모 대표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제가 이제 롯데 그만두고 잠깐 쉴 때 네. 저한테 이제 회사에 경영 고문을 해달라고 해서 노는이 그냥 뭐 제가 커머스는 좀 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두 번 자문을 하다가 이제 만난 분인데 네. 그러다가 덜컥 디캠프에 와서 결국은 경영 고문도 못하고 못하셨어요 결국은? 못했죠. 네. 그래도 푼돈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네. 못했는데 마침 디캠에 이제 입주하셨더라고요. 또 인연이 또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유심히 보니까 네. 그때 몇 번 만나서 이제 제가 뭐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같이 이제 의논을 했었는데 네. 그걸 굉장히 빨리 실행을 옮기시더라고요. 그리고 CEO 살롱에도 참여하셨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역시 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뭐 경영 자문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뭐 네. 이런 어떠냐 하는데 그거를 소화해내는 네. 것과 실제 실행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세 분은 진짜 뭐 디캠의 뭐 우리 패밀리사라고 하는데 패밀리사이기도 한데 굉장히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잘 봐주세요. 나중에 크게 성공하시면 뭐 잊지는 마시고 고문. 네. 잊지는 마시고. 근데 이게 20대 창업자분들 뵈면은 저도 예전에 인터뷰하고 그러면 20대 창업자분들 중에서 정말 좋은 서비스 만드시고 엑시트도 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이 실질적으로 투자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20대 창업자가 예를 들어 2번, 3번 해서 그 성공하는 확률은 빼고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공하는 확률이 높나요? 20대임에도? 그게 보면 첫째는 출발점에서는 사실은 사업적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부족한데 이분들이 가진 장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네. 하면 피칭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FM대로 빨리 배우세요. 40대만 돼도 그게 이미 나쁜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고집도 세고 안 고치려고 잘 안 하고. 고쳐져. 네.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코칭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이 생태계에서는 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 고집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화의 역량이라는 게 변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역시 젊고 좀 그런 면에서는 빨리 배우고 빨리 변해요. 네. 성장하는 게 눈에 팍팍팍 보여요. 네. 한 달마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멘토로서 일할 때는 예. 솔직히 젊은 학생 창업자분하고 일할 때 정말 재밌죠. 그러면 얘기하면 또 금방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기대보다 훨씬 잘해. 그때 이제 뿌듯함이 있죠. 네. 이렇게 조언을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될 만한 조언이 있는데 그걸 훨씬 더 잘 소화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재미가 진짜 뭐. 이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걸로 CEO가 성장하기 때문에 또 회사 고르실 때 그러니까 투자금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투자 받았는지 어디에서 옆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그 최근에 지난 한 2년 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그 벤처 캐피털들이 실제로 전문가들을 고용하거나 또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해서 네. 투자한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인력 풀을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가 하여튼 풀을 만들어서 네. 하는 것들을 많은 회사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그걸 잘하는 게 실제로 똑같은 돈인데 이쪽 역량이 뛰어나 그러면 이 좋은 스타트업은 그런 역량이 있는 VC로부터 투자 받으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한번 여기 저희 티타임즈 그 유튜브에서 김영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난번 2번 출연하셨던 거 있거든요. 거기에 댓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한번 첫 번째 댓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느 업계건 리더들은 사람 자체가 좋으면 사업 크게 성공하기 힘들다는 걸 하루하루 깨닫는 중 중간에 다 위임하지 않는 한 훗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일할 때는 좀 사람 좋은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도. 근데 스타트업은 사람 좋은 리더면 망합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좋다라고 하면 네. 퍼주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실제로 이제 아담 그랜트의 그 책이나 또는 그 테드 강연을 보면 그 안에 이제 기버 앤 테이크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버가 퍼주는 사람이잖아요. 퍼주는 사람. 그래서 보면 실패한 사람들 중에 기버가 많대요. 퍼주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이커, 자기 것 잘 챙겨 먹는 사람. 네. 일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 확률이 좀 더 높다네요. 슬픈 현실이죠. 안타깝지만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죠. 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또 기버가 많대요. 그래요? 크게 성공한 사람. 근데 근데 그러면 실패한 기버와 크게 성공한 기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 크게 성공한 기버들은 기버에게만 퍼줘. 그 실패한 사람만 좋은 사람들은 네. 그게 테이크든 기버든 다 퍼줘요. 왜냐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네. 근데 크게 성공한 기버는 네. 자기처럼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거나 자기 걸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줘요. 골라서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주변에는 네. 기버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러니까 역량이 있으면서 안목이 있는데 선의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오케이 당신가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 번은 도와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것만 계속 챙겨 먹어. 네. 그러면 2번은 안 도와줘. 예. 근데 이 사람은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받은 걸 가지고 고마워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고 그런 애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도와줘요. 네. 그럼 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잘 성공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딴 사람을 도와주겠죠. 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배워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또 보답할 줄 알고 또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보답하지 않더라도 또 딴 사람을 도와주는 네. 그런 사람의 기버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럼 내 주변에
선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목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죠.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죠. 네. 성공을 해도 더 크게 성공하겠죠. 그러네요. 근데 당장의 이익만 보고 자기 것만 계속 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없죠. 테이크는 당연히 자기한테 안 주겠죠. 네. 테이크 네트워크도 안 되고 주변에 누가만 있냐면 그냥 막 퍼주는 실패하는 기버. 실패한 기버들만 많죠. 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테이커들이 이 실패한 기버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네. 착취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는 성공하기 힘든 거지. 아,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그런 성공은 못 거두겠네요. 딱 봐도 저 사람 돈은 좀 버는데 참 사업 모델도 그렇고 하는 일이 그냥 별로다 하는 정도까지밖에 안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 중에 뭐 굉장히 일할 때 독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분들이 굉장히 막 과도하게 프로페셔널해서 어떤 때는 뭐 직원들한테 굉장히 터프하게 대하고 하지만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거고 직원들이 붙어 있는 거죠. 대신 상대적으로 뭐 일 못하거나 뭐 프리라이딩 하려는 사람들은 한테는 굉장히 가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버로서의 성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가 유지된다고 봐야죠. 그냥 테이크로만 계속 있으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엮여 들어가진 않죠. 네. 와, 이런 관점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도 그 판단을 하실 때 어떤 스타트업이 좋냐라고 판단을 하실 때 CEO의 이 기버로서의 성향도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최용식 대표님이랑 그 심재석 대표님이랑 셋이서 뭔가 현안 얘기 이런 것만 하다가 그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처음으로 또 이제 김영덕 대표님을 모셔서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한 2시간 가까이를 굉장히 빼곡하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또 무슨 얘기 만들면은 또 계속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즐거움이죠.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오늘 뭐 다 질문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뭐 커뮤니티라던가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이라던가 뭐 이런저런 데다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저 김영덕 대표님 모셔서 한번 저희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저기 대표님께서 이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역할에 있으니까 저희 티타임즈 또 자주 출연해 주시는데 저희를 이용해서 또 스타트업이 많이 알려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 갖고 가시고 또 저희도 김영덕 대표님 모셔서 좋고 서로 서로 기버로서 계속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으로서 최고의 기버인 딕캠프 매달 이제 데모데이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홍보해드리고 투자도 해드리고 입주 공간도 드리고 그다음에 후속 투자, 교육, 네트워킹 다 해드립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